서울 강남구 한성건설 본사 12층이에요. 오후 5시 퇴근 30분 전이었죠. 사무실 복도에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어요. 최진수 부장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요. 회의실 안에는 팀원 12명이 앉아 있네요. 부장님, 갑자기 회의라니 무슨 일이세요? 강태수 차장이 물어요. 최진수는 대답 없이 테이블 앞에 서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모았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아요. 회의실 안이 조용해져요. 저 로또 당첨됐습니다.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아요. 네. 뭐라고요? 이정훈 대리가 벌떡 일어나요. 1등 당첨됐어요. 23억입니다. 최진수가 천천히 말을 이어가요. 그래서 오늘부로 퇴사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웅성거려요. 부장님, 농담이시죠? 진짜예요? 진짜 로또요? 대박이다, 진짜 대박. 사람들의 목소리가 겹쳐요. 강태수가 최진수에게 다가가요. 형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최진수는 작은 미소를 지어요. 태수야, 30년 다녔어. 이제 그만 쉬고 싶더라고. 그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인수인계는요? 다음 주까지 정리하고 갈게. 미안해. 최진수가 고개를 숙여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임원실에서 상무가 들어와요. 최 부장,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상무의 얼굴이 굳어 있어요. 상무님, 죄송합니다. 사직서는 월요일에 제출하겠습니다. 자네 지금 정신이 있나? 용인 현장 준공이 다음 달인데. 상무가 목소리를 높여요. 강 차장이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최진수는 담담하게 대답해요. 상무가 한숨을 크게 내쉬어요. 로또 당첨이라니. 자네답지 않아. 죄송합니다. 최진수가 다시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서요. 그의 뒷모습을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복도를 걷는 최진수의 어깨가 평소보다 축 처져 있어요. 저녁 6시 최진수의 집이에요. 서울 노원구 낡은 아파트 단지 24평형이죠. 현관문이 열려요. 다녀왔습니다. 최진수가 신발을 벗고 거실에서 박미영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와요. 일찍 오셨네요. 저녁 준비 중이에요. 응. 오늘 일찍 끝났어. 최진수가 소파에 앉아요. 그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지 않고 평소와 다른 모습이에요. 여보, 무슨 일 있어요? 박미영이 물어요. 미영아, 앉아봐. 최진수의 목소리가 무거워요. 박미영이 천천히 소파에 앉아요. 회사 그만뒀어. 네. 박미영의 눈이 커져요. 로또 당첨됐거든. 1등. 23억. 최진수가 핸드폰을 꺼내 로또 사이트를 보여주고 당첨 확인 화면이 떠 있어요. 박미영이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봐요. 진짜예요? 응. 진짜야. 세상에. 박미영의 손이 입을 가리고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러요. 근데 왜 회사를 그만둬요? 당첨됐다고 갑자기. 박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어요. 쉬고 싶었어. 30년 일했잖아. 그래도 그렇지, 인수인계도 있고. 다음 주까지만 정리하고 나올게. 최진수의 말투가 단호해요. 박미영은 더 묻지 않고 남편의 옆 얼굴에서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져요. 같은 시각 회사 근처 호프집이에요. 최진수의 팀원들이 둘러앉아 있어요. 진짜 대박이다, 진짜. 23억이면. 이정훈 대리가 맥주잔을 들어요. 부장님, 부럽다. 나도 로또 당첨되고 싶다. 옆자리 사원이 말하는데 강태수는 맥주를 마시지 않고 있어요. 형님이 이상해. 뭐가요? 표정이.
기쁜 것 같지 않았어. 강태수가 중얼거려요. 차장님 23억 당첨됐는데 기쁘지 않을 사람이 어딨어요? 이정훈이 웃으며 말해요. 그게 아니라 뭔가 슬퍼 보였다고. 강태수가 핸드폰을 꺼내고 최진수에게 문자를 보내요. 형님 괜찮으세요? 갑자기 그만두신다니 걱정됩니다. 답장은 오지 않아요. 밤 10시 최진수의 집 침실이에요. 침대 옆 스탠드만 켜져 있고 박미영이 이불을 덮고 누워 있어요. 최진수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켜지 않은 채 가만히 있어요. 여보 안 주무세요? 박미영이 물어요. 응. 좀 있다가. 최진수가 대답하고 그의 손이 책상 서랍을 열어요. 서랍 안에 하얀 봉투가 있고 봉투 겉면에 서울대병원 종양내과라고 적혀 있어요. 최진수가 봉투를 꺼내 펼쳐요. 진단서가 나와요. 췌장암 사기. 예상 여명 6개월. 그의 손이 떨리고 진단서를 다시 봉투에 넣어요. 서랍을 조용히 닫고 최진수가 천천히 침대로 와요. 이불 속으로 들어가요. 박미영은 이미 잠든 것처럼 눈을 감고 있지만 그녀의 눈꺼풀이 가늘게 떨리고 있어요. 침실에 어둠만 가득해요. 월요일 아침 9시 한성건설 본사예요. 최진수가 사무실로 들어서고 평소처럼 정장을 입고 있지만 넥타이는 매지 않았어요. 부장님 출근하셨어요? 이정훈 대리가 놀란 표정으로 물어요. 응. 인수인계 해야지. 최진수가 자리에 앉아요. 책상 위에 서류 더미가 쌓여 있고 그는 서류를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해요. 강태수가 커피를 들고 다가와요. 형님 커피 드세요. 고맙네. 최진수가 받아들어요.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강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어요. 집에서 쉬었지. 당첨금은 받으셨어요? 아직. 이번 주 안에 받으러 갈 거야. 최진수가 서류를 넘기고 강태수가 의자를 당겨 앉아요. 형님,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 정말 로또 때문에 그만두시는 거예요? 강태수의 목소리가 낮아져요. 최진수의 손이 잠시 멈춰요. 그럼 뭐 때문에 그만두겠어? 형님이 돈 때문에 회사 그만둘 사람 아니잖아요. 태수야, 사람은 변해. 최진수가 쓴웃음을 지어요. 형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강태수가 최진수의 얼굴을 자세히 보는데 얼굴이 지난주보다 더 야위어 보여요. 괜찮아.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최진수가 고개를 돌려요. 강태수는 더 묻지 않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워요. 오전 11시 인사팀이에요. 최진수가 사직서를 제출하러 가고 인사팀장이 서류를 받아들어요. 최 부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결정했습니다. 최진수가 고개를 숙여요. 30년 근속하신 분이. 아쉽네요. 인사팀장이 한숨을 쉬어요. 퇴직금 정산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수가 인사팀을 나서고 복도를 걷는데 핸드폰이 울려요. 아들 최현우예요. 응, 현우야. 아빠 로또 당첨됐다는 게 진짜예요? 현우의 목소리가 급해요. 누가 말했어? 엄마한테 들었어요. 23억이라고. 응. 진짜야. 대박. 근데 회사 왜 그만두세요? 쉬고 싶어서. 최진수가 짧게 대답해요. 아빠, 그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현우가 물어요. 최진수는 잠시 말이 없어요. 너 주려고. 네. 너 결혼 자금, 집 마련 그런 거. 최진수의 목소리가 떨려요. 아빠, 갑자기 왜 그러세요? 현우가 당황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나중에 보자. 최진수가 전화를 끊고 복도 창가에 기대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이고 그의 눈가가 붉어져요.
점심시간 회사 식당이에요. 최진수는 밥을 거의 먹지 못하고 숟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해요. 부장님 입맛 없으세요? 옆자리 사원이 물어요. 아침을 많이 먹어서. 최진수가 억지로 웃는데 사실 그는 아침도 먹지 않았어요. 강태수가 쟁반을 들고 앉아요. 형님 점심 같이 먹어요. 그래.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어요. 형님 로또 당첨금 받으면 뭐 하실 거예요? 강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어요. 여행 가려고. 어디요? 아직 정하지 않았어. 미영이랑 상의해야지. 최진수가 물을 마셔요. 부럽네요. 저도 언젠가 그렇게 여행 가고 싶어요. 강태수가 웃어요. 태수야, 너는 아직 젊잖아. 형님도 젊으시잖아요. 나는 이제 늙었어. 최진수의 목소리가 낮아지고 강태수가 형님의 얼굴을 봐요. 최진수의 눈빛에 슬픔이 어려 있어요. 오후 3시 최진수가 화장실에 가요. 거울 앞에 서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요. 그는 수돗물로 얼굴을 씻고 물이 뚝뚝 떨어져요. 갑자기 복부에 통증이 와요. 신음소리가 나오고 최진수가 세면대를 붙잡아요. 통증이 점점 심해져요. 그는 주머니에서 약통을 꺼내고 진통제를 2알 삼켜요. 물로 넘기고 한참을 그대로 서 있어요.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아요. 화장실 문이 열리고 이정훈 대리가 들어와요. 부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최진수가 거울을 보며 대답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피곤해서 그래. 최진수가 화장실을 나가고 이정훈은 그의 뒷모습을 지켜봐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녁 6시 퇴근 시간이에요. 최진수가 사무실을 정리하고 책상 위 사진 액자를 들어요. 가족 사진이에요. 5년 전 제주도 여행 때 찍은 거고 최진수, 박미영, 최현우가 웃고 있어요. 그는 사진을 한참 바라봐요. 형님 퇴근하세요? 강태수가 다가와요. 응. 오늘은 먼저 갈게. 최진수가 가방을 들어요. 형님 혹시 한잔 하실래요? 강태수가 물어요. 미안, 오늘은 집에 일찍 가야 해. 알겠습니다. 강태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최진수가 사무실을 나가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고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가요. 저녁 공기가 차가워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셔요. 저녁 7시 노원구 아파트예요. 현관문이 열려요. 다녀왔습니다. 최진수가 신발을 벗고 거실에서 박미영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셨어요? 현우도 곧 올 거예요. 현우가? 오늘 저녁 같이 먹자고 했어요. 박미영이 말해요. 최진수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고 그의 얼굴에 피로가 가득해요. 여보, 괜찮아요? 박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어요. 응. 좀 피곤해서. 회사에서 힘들었어요? 아니, 괜찮았어. 최진수가 눈을 감아요. 현관문이 다시 열리고 다녀왔습니다. 하는 소리와 함께 최현우가 들어와요. 정장을 입고 있어요. 아빠, 엄마. 왔니? 손 씻고 와. 박미영이 웃으며 말하고 현우가 화장실로 가요. 잠시 후 3사람이 식탁에 앉아요.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이 차려져 있어요. 아빠, 로또 당첨금 언제 받으세요? 현우가 밥을 먹으며 물어요. 이번 주 안에. 최진수가 짧게 대답해요. 23억이면. 세금 떼고 얼마 남아요? 한 16억 정도. 와, 대박이다. 현우가 감탄해요. 박미영은 말없이 밥을 먹고 있어요. 현우야, 너 결혼 생각 있니? 최진수가 갑자기 물어요. 네. 갑자기요? 현우가 놀라요. 그냥 궁금해서. 아직은 아니에요.
회사 다닌 지 얼마 안 됐는걸요. 그래. 그럼 집은? 집도 나중에 생각할게요. 현우가 웃어요. 최진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식탁 위로 침묵이 내려앉아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려요. 박미영이 남편을 힐끗 보는데 최진수는 밥을 거의 먹지 않고 있어요. 밤 10시 현우가 집으로 돌아가고 최진수와 박미영만 남아요. 거실에 TV가 켜져 있고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박미영이 설거지를 마치고 나와요. 여보, 저 물어봐도 돼요? 뭔데? 정말. 로또 때문에 회사 그만두신 거예요? 박미영이 소파에 앉아요. 최진수는 TV를 보고 있어요. 그럼 뭐 때문에 그만두겠어? 당신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30년 다닌 회사를. 박미영의 목소리가 떨려요. 최진수가 리모컨으로 TV를 끄고 거실이 조용해져요. 미영아, 나 그냥 쉬고 싶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박미영이 남편의 손을 잡아요. 아무 일 없어. 최진수가 손을 빼요. 당신 요즘 이상해요. 밥도 안 먹고 얼굴도 안 좋고. 피곤해서 그래. 걱정 마. 최진수가 일어서요. 먼저 들어가서 쉴게. 네. 박미영이 고개를 끄덕이고 최진수가 침실로 들어가요. 문이 닫혀요. 박미영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만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수요일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로또 본사였어요. 최진수가 건물 앞에 서 있고 손에 당첨 복권을 쥐고 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요. 1층 안내 데스크가 보여요. 당첨금 수령하러 왔습니다. 신분증이랑 복권 주세요. 직원이 웃으며 말해요. 최진수가 서류를 건네고 직원이 복권을 확인해요. 1등 당첨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진수의 표정은 밝지 않아요. 3층 VIP 상담실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내려요. 복도가 조용하고 VIP 상담실이라고 적힌 문이 보여요. 노크를 해요. 들어오세요.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요. 깔끔한 사무실이에요. 30대 여직원이 앉아 있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최진수가 의자에 앉아요. 당첨금 수령 절차 안내해 드릴게요. 여직원이 서류를 펼쳐요. 세금 33% 공제하면 약 15억 4천만 원 입금됩니다. 네. 계좌번호 적어주세요. 최진수가 종이에 계좌번호를 적어요. 금요일까지 입금 완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고 30분 만에 끝났어요. 최진수가 건물을 나서는데 햇빛이 눈부셔요. 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고 박미영에게 전화를 걸어요. 여보, 나야. 어떻게 됐어요? 금요일에 입금된대. 그렇구나. 박미영의 목소리가 무거워요. 오늘 저녁에 얘기해. 알았어요. 전화를 끊고 최진수는 길을 걸어요. 어디론가 가야 할 곳이 있었어요. 오전 11시 서울 대병원이에요. 최진수가 종양내과 앞에 서요. 복도에 사람들이 많고 환자복 입은 사람들, 휠체어, 링거 거치대들이 보여요. 그는 진료실 문을 열어요. 최진수 환자분이시죠? 김 원장이 모니터를 보며 말해요. 네. 최진수가 의자에 앉아요. 지난주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김 원장이 화면을 돌리고 CT 사진이 보여요. 췌장암이 간으로 전이됐습니다. 최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김 원장의 목소리가 차분해요. 얼마나 남았나요? 최진수가 가까스로 물어요. 길어야 4개월입니다. 4개월. 최진수의 목소리가 떨려요.
항암 치료 시작하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늘리려면 항암 치료하면 얼마나 더 살 수 있죠? 23개월 정도 연장 가능합니다. 김 원장이 대답해요. 최진수는 고개를 저어요. 안 하겠습니다. 환자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다. 남은 시간 편하게 보내고 싶어요. 최진수가 일어서요. 진통제 처방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 원장이 처방전을 쓰고 최진수가 처방전을 받아들어요. 원장님, 가족들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제가 직접 말할게요. 나중에. 알겠습니다. 최진수가 진료실을 나가고 복도를 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요. 벽에 기대고 눈물이 흘러내려요. 소리 없이 울어요. 복도에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아요. 오후 2시 최진수가 회사로 돌아와요. 사무실에 들어서는데 강태수가 자리에 없고 이정훈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어요. 최진수는 자리에 앉아요. 책상 위에 인수인계 서류가 쌓여 있지만 그는 서류를 보지 않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어요. 부장님 괜찮으세요? 옆자리 사원이 물어요. 응, 괜찮아. 최진수가 억지로 웃어요. 핸드폰이 울리고 강태수예요. 형님, 지금 어디세요? 사무실에 있어. 잠깐 나오실 수 있어요? 1층 로비에 있어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최진수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요. 1층 로비에 강태수가 서 있어요. 형님. 강태수가 다가와요. 무슨 일이야? 형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강태수의 표정이 진지해요. 뭘? 형님 아프신 거 아니에요? 최진수의 얼굴이 굳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오늘 아침에 형님 차 안에 약봉지가 떨어져 있었어요. 강태수가 주머니에서 약봉지를 꺼내요. 서울대병원 약봉지고 진통제 마이너스 최진수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 최진수가 말을 잇지 못해요. 형님 정말 로또 때문에 그만두시는 거 아니죠? 강태수의 목소리가 떨려요. 최진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어요. 태수야. 네, 형님.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형님, 대체 무슨 일이에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지금은 안 돼. 최진수가 약봉지를 받아들어요. 형님. 강태수의 눈이 붉어져요. 미안해. 걱정 끼쳐서. 최진수가 강태수의 어깨를 두드리고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하고 강태수가 물어요. 없어. 그냥 비밀 지켜줘. 알겠습니다. 강태수가 고개를 끄덕여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고 로비에 사람들이 오가지만 아무도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아요. 저녁 6시 최진수의 집이에요. 최진수가 먼저 퇴근해서 집에 있고 박미영이 칼국수를 끓이고 있어요. 여보, 저녁 준비 거의 다 됐어요. 응. 최진수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고 그의 손에 가족 사진이 들려 있어요. 박미영이 칼국수를 식탁에 차려요. 여보, 식사해요. 응. 두 사람이 마주 앉고 칼국수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와요. 미영아. 왜요? 나. 할 얘기가 있어. 최진수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아요. 박미영이 숟가락을 놓아요. 뭔데요? 미안해. 갑자기 왜 그래요? 박미영의 가슴이 두근거려요. 사실은 로또 당첨은 거짓말이야. 네. 박미영의 눈이 커져요. 로또는 당첨됐어. 그건 진짜야. 그럼 뭐가 거짓말이에요? 내가 회사 그만둔 이유. 최진수가 박미영의 눈을 똑바로 봐요. 로또 때문이 아니야. 그럼 뭐 때문인데요? 박미영의 목소리가 떨려요. 최진수는 한참 동안 말하지 못하고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요. 여보.
말해봐요. 박미영이 남편의 손을 잡아요. 나, 최장암이야. 뭐라고요? 박미영의 얼굴이 하얘져요. 사기. 간으로 전이 됐대. 그게 무슨 소리예요? 박미영의 손이 떨려요. 의사가 그러는데 4개월 남았대. 최진수의 눈물이 흘러내려요. 안 돼. 안 돼요. 박미영이 고개를 저어요. 미안해. 미안해, 미영아.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말할 수가 없었어. 어떻게 말해? 최진수가 울먹이고 박미영이 남편을 껴안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어요. 칼국수에서 김이 사라지고 식탁 위로 눈물이 떨어져요. 밤 9시 거실이에요. 박미영이 소파에 앉아 눈물을 닦고 최진수가 옆에 앉아 있어요. 항암 치료는 안 해요? 박미영이 물어요. 안 할 거야. 왜요?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잖아요. 항암하면 몸만 더 힘들어. 남은 시간 편하게 보내고 싶어. 최진수가 말해요. 현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직 말 못하겠어. 언제 말할 건데요? 조금 있다가 준비가 되면. 최진수가 고개를 떨구고 로또 당첨금은 그래서 받은 거예요? 하고 박미영이 물어요. 응. 너희 남겨주려고. 돈은 필요 없어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박미영이 울먹여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최진수가 아내를 안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려요. 같은 시각 강태수의 집이에요. 강태수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고 핸드폰을 켰다 껐다 반복해요. 아내가 옆방에서 불러요. 여보 앉아요? 응. 조금 있다가. 강태수가 대답해요. 그는 최진수 형님 생각을 하고 오늘 본 약봉지가 자꾸 떠올라요. 진통제라는 글자가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고 형님이 왜 진통제를 먹는지 알 것 같아요. 그는 눈을 감지만 잠이 오지 않아요. 금요일 오전 10시 한성건설 본사였어요. 최진수의 마지막 출근 날이고 그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사무실에 아직 사람이 많지 않고 책상 서랍을 열어요. 30년간 모아둔 물건들이 있어요. 명함, 사진, 메모지, 펜들이고 하나씩 상자에 담아요. 부장님 벌써 오셨어요? 이정훈 대리가 들어와요. 응. 정리할 게 많아서. 오늘이 마지막이시죠? 그래. 최진수가 고개를 끄덕여요. 부럽습니다. 23억이면. 이정훈이 웃어요. 최진수는 웃지 않아요. 정훈아, 너 열심히 해. 네. 회사 생활 후회 없이 해.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고 강태수가 출근해요. 최진수와 눈이 마주치고 강태수가 조용히 다가와요. 형님, 오늘. 응. 마지막이야. 점심 같이 먹어요. 그래. 두 사람은 짧게 대화를 나눠요. 정오 회사 근처 식당이에요. 최진수와 강태수가 마주 앉고 된장찌개 정식을 시켜요. 형님, 가족분들은 아세요? 강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어요. 어제 미영이한테 말했어. 현우 씨는요? 아직 못했어. 최진수가 숟가락을 들어요. 언제 말씀하실 거예요? 이번 주말에. 힘드시겠어요? 응. 최진수는 밥을 거의 먹지 못하고 입맛이 없어요. 형님,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태수야, 너는 충분히 해줬어.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걸요. 아니야. 내가 옆에 있어줬잖아. 최진수가 물을 마셔요. 형님,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래요? 뭔데?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강태수의 목소리가 떨려요. 그래. 안 포기할게. 최진수가 쓴웃음을 짓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체념하고 있었어요. 오후 3시 회사 로비였어요. 임직원들이 모여 있고 최진수의 퇴임식이었어요. 간단한 꽃다발과 기념패가 준비되어 있어요. 상무가 앞에 나와요. 최진수 부장님 30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요. 부장님의 헌신과 노력을 잊지 않겠습니다. 상무가 꽃다발을 건네고 최진수가 받아요.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상무가 물러나고 최진수가 사람들 앞에 서요. 한참 말을 하지 못해요. 30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려요.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최진수가 고개를 숙이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강태수도 박수를 치며 울고 있어요. 오후 5시 최진수가 집으로 돌아와요. 손에 짐 상자를 들고 있고 30년의 무게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현관문을 열어요. 다녀왔습니다. 박미영이 거실에서 나와요. 오셨어요? 퇴임식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 최진수가 상자를 내려놓아요. 현우 오늘 온대요. 그래? 저녁 같이 먹자고 했어요. 말할 거죠? 박미영이 물어요. 응. 오늘 말할게. 최진수가 소파에 앉고 그의 얼굴에 피로가 가득해요. 박미영이 옆에 앉아요. 여보,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녁 7시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요. 갈비찜, 잡채, 전, 나물들이 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다녀왔습니다. 하는 소리와 함께 최현우가 들어와요. 오늘 상 엄청 푸짐하네요. 아빠 퇴임 기념이야. 박미영이 웃으며 말해요. 아, 그렇구나. 아빠 수고하셨어요. 현우가 밝게 말하고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아요. 현우야, 많이 먹어. 박미영이 갈비를 현우 앞에 놓아요. 감사합니다. 현우가 맛있게 먹지만 최진수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아요. 아빠 로또 당첨금 받으셨어요? 현우가 물어요. 응. 오늘 입금됐어. 와. 진짜 부자 되셨네요. 현우가 웃어요. 최진수는 웃지 않아요. 현우야. 네. 아빠가 할 얘기가 있어. 최진수의 목소리가 무거워요. 현우가 젓가락을 놓고 박미영이 눈물을 닦아요. 엄마, 왜 우세요? 현우가 당황해요. 현우야. 아빠가 아파. 최진수가 말을 꺼내요. 아파요? 어디가? 췌장암이야. 네. 현우의 얼굴이 굳어요. 사기. 간으로 전이 됐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려요. 의사가 그러는데. 4개월 남았대. 아빠.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하며 최진수가 아들의 손을 잡아요.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말할 수가 없었어. 너무 무서웠어. 치료는요? 항암 치료 해야죠? 아빠는 안 할 거야. 왜요?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잖아요. 현우가 소리를 높여요. 현우야, 아빠는 남은 시간 편하게 보내고 싶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치료해야죠. 미안해. 최진수가 고개를 떨구고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요. 저 못 먹겠어요. 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문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려요. 식탁에 최진수와 박미영만 남고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어요. 갈비찜에서 김이 사라져요. 밤 10시 현우 방 앞이에요. 최진수가 문을 노크해요. 현우야, 아빠야. 대답이 없어요. 들어가도 되니? 들어오세요. 최진수가 문을 열고 현우는 침대에 앉아 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있고 최진수가 옆에 앉아요. 미안해. 놀라게 해서. 아빠, 정말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응, 안 돼요. 아빠는 안 돼요. 현우가 울먹여요. 현우야, 아빠가 너한테 부탁이 있어. 뭔데요? 엄마 잘 챙겨줘. 아빠 없어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해. 알지? 최진수가 아들을 안고 현우가 아버지 품에서 울어요. 아빠, 아빠, 울지 마. 아빠는 괜찮아. 하지만 최진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어요. 토요일 아침 10시 거실이에요. 최진수가 노트북을 켜고 있고 박미영이 옆에 앉아요. 뭐 하세요? 유언장 쓰려고. 그런 거 쓰지 마요. 박미영이 손을 잡아요. 써야 해. 정리해야 할 게 많아. 최진수가 키보드를 치고 화면에 글자가 나타나요. 유언장. 그는 한참을 화면을 보고 있고 무슨 말부터 써야 할지 막막해요. 여보, 당첨금은 어떻게 할 거예요? 현우 이름으로 예금 만들어 놨어. 전부요? 응. 15억 전부. 당신 명의는 남긴 거 없어요? 필요 없어. 나는 이제. 최진수가 말을 멈추고 박미영이 남편을 안아요. 당신. 정말 미안해요. 왜 당신이 미안해? 내가 미안하지. 아니에요. 제가 더 잘해줄걸. 미영아, 당신은 충분히 잘해줬어. 최진수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아요. 고마워. 30년 동안. 저도 고마워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있고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와요. 따뜻한 봄날이에요. 오후 2시 최진수가 혼자 나가요. 은행에 가고 창구에 앉아요. 예금 해지하려고 합니다. 신분증 주세요. 직원이 서류를 확인해요. 전액 해지하시는 거죠? 네. 전부 현금으로 주세요. 액수가 큰데. 현금으로요? 네. 잠시 후 검은 가방에 현금이 담겨 나와요. 5천만 원이고 최진수의 30년 퇴직금이었어요. 그는 가방을 들고 은행을 나서고 택시를 타요. 노원구 중계동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해요. 오후 3시 한 오래된 아파트 앞이에요. 최진수가 내리고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요. 5층까지 계단을 올라가는데 숨이 차요. 503호 앞에 서고 초인종을 눌러요. 누구세요? 여자 목소리가 들려요. 저, 최진수입니다. 문이 열리고 60대 여자가 나와요. 강태수의 어머니였어요. 아니, 진수 씨? 웬일이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최진수가 허리를 숙이고 어서 들어오세요. 하며 어머니가 말해요. 집안은 좁고 낡아요. 태수 어머님, 이거 받아주세요. 최진수가 검은 가방을 내밀어요. 이게 뭐예요? 5천만 원입니다. 뭐라고요? 어머니가 놀라요. 태수가 저 많이 도와줬어요. 이건 그 보답입니다. 아니에요, 이럴 수 없어요. 어머니가 손사래를 쳐요. 제발 받아주세요. 태수한테는 비밀로 해주시고요. 진수 씨. 어머님, 저 얼마 못 삽니다. 최진수의 목소리가 떨려요. 무슨 말씀이세요? 최장암입니다. 4개월 남았어요. 세상에.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태수 잘 키워주세요. 좋은 아들입니다. 하며 최진수가 말해요. 진수 씨. 이런 돈 필요 없어요. 제발요.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최진수가 가방을 바닥에 놓고 일어서요. 태수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그는 문을 나가고 진수 씨 하고 어머니가 부르지만 최진수는 이미 계단을 내려가요. 어머니는 가방을 보며 울고 있어요. 저녁 6시 최진수가 집으로 돌아와요.
박미영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응, 좀 볼일 봤어. 최진수가 소파에 앉고 그의 얼굴에 평온함이 있어요. 여보, 오늘 표정이 좀 나아 보여요. 해야 할 일을 했으니까. 무슨 일이요? 비밀. 최진수가 살짝 웃고 박미영도 따라 웃어요. 오랜만에 보는 남편의 미소였어요. 일요일 아침 9시 최진수의 집 거실입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최진수가 소파에 앉아 공책을 펼쳐 놓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이라고 제목을 쓰고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합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박미영이 부엌에서 커피를 타왔습니다. 여보, 커피 드세요. 고마워. 최진수가 커피를 받고 뭐 하세요? 하며 박미영이 물었습니다. 버킷리스트 쓰려고. 박미영이 옆에 앉았습니다. 공책을 들여다보는데 아직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하고 싶은 거 없어요? 글쎄, 생각이 안 나네. 최진수가 머리를 극적입니다. 여행은요? 전부터 제주도 다시 가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제주도. 최진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래, 좋지. 제주도 가자. 그는 공책에 제주도 여행이라고 써요. 또 뭐 있어요? 박미영이 물었습니다. 현우랑. 등산 가고 싶어. 등산요? 응. 현우 어렸을 때 자주 갔잖아. 북한산. 맞아요. 그때 참 좋았는데. 박미영이 웃고 최진수가 현우와 등산이라고 적었습니다. 여보, 저한테 해주고 싶은 거 없어요? 박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진수가 아내를 봤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뭔데? 저는 그냥 당신이랑 있고 싶어요. 많이. 박미영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미안해. 더 오래 못 있어줘서. 괜찮아요. 남은 시간이라도 행복하게 보내요. 박미영이 남편의 손을 잡고 최진수가 공책에 미영이와 데이트라고 썼습니다. 데이트? 응. 우리 결혼 전에 자주 갔던 데 있잖아. 한강공원요? 그래. 거기 다시 가자. 좋아요.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현우 방 문이 열리고 현우가 나왔어요. 눈이 부은 채였습니다. 아빠, 엄마. 일어났니? 아침 먹어. 박미영이 일어났습니다. 현우가 소파에 앉고 최진수의 공책을 봤어요. 아빠, 이거 버킷리스트야. 너도 같이 생각해줘. 저도요? 그럼 우리 가족이 함께 할 거니까. 최진수가 현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현우가 공책을 들여다보고 현우와 등산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빠, 저 어렸을 때처럼 등산 가고 싶으세요? 응, 가고 싶다. 너랑. 저도 가고 싶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가자. 날씨 좋을 때. 네, 아빠. 세 사람이 소파에 나란히 앉고 햇살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아침이었어요. 같은 날 오후 2시 한강공원입니다. 최진수와 박미영이 손을 잡고 걷고 있어요.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여기 30년 전이나 똑같네요. 박미영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러게. 우리만 늙었지. 최진수가 웃어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 아직 젊어요. 젊긴. 머리도 다 새고. 제 머리도 하얗잖아요. 박미영이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두 사람이 벤치에 앉고 강물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미영아, 기억나? 뭐요? 여기서 내가 청혼했잖아. 그럼요. 어떻게 잊어요? 박미영이 웃었습니다. 그때 당신 울었어. 맞아요. 너무 좋아서 울었죠.
지금도 예뻐. 거짓말. 진짜야. 내가 볼 때는. 최진수가 아내의 손을 꼭 쥐고 여보, 후회 안 해요? 저랑 결혼한 거. 하며 박미영이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행복했어.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돈이 다가 아니야.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어. 박미영이 남편을 봤습니다. 미영아, 내가 없어도 잘 살아줘. 그런 말 하지 마요. 너무 슬퍼하지 말고 재미있게 살아. 당신 없이 어떻게 재미있게 살아요? 박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울지 마. 오늘은 웃자. 최진수가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고 미안해요. 자꾸 울게 돼요. 하며 박미영이 말했어요. 괜찮아. 나도 그래. 두 사람은 한참을 강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고 바람이 부드러웠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녁 6시 강태수의 집입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고 현관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강태수가 들어왔습니다. 왔니? 손 씻고 밥 먹어. 네. 강태수가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밥과 반찬을 차렸어요. 어머니, 오늘 기분 좋아 보이세요. 그래? 어머니가 살짝 웃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어머니는 말을 아꼈습니다. 검은 가방 이야기를 할 수 없었고 최진수와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태수야, 너 최 부장님이랑 친하지? 네. 형님처럼 따르고 있어요. 그분. 좋은 분이시더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왜요? 형님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아니야. 그냥 좋은 분인 것 같아서. 어머니가 밥을 먹고 강태수는 어머니의 표정이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10시 북한산 입구입니다. 최진수, 박미영, 최현우가 등산복을 입고 서 있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힘들면 말씀하세요. 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올라가면 돼. 최진수가 배낭을 메고 세 사람이 등산로로 들어섰습니다. 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새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제가 초등학교 때 여기 왔었죠? 그래. 내가 6살 때부터 왔어. 그때 저 업어주셨잖아요. 맞아. 넌 무거웠어. 최진수가 웃고 저는 가벼웠어요. 하며 현우도 웃었습니다. 박미영이 뒤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여보, 현우야 돌아봐요. 두 사람이 돌아보고 찰칵. 카메라 소리가 났습니다. 좋은 사진 나왔다. 박미영이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세 사람은 천천히 산을 올랐습니다. 최진수의 숨이 점점 가빠지고 중간쯤 왔을 때 쉬어갔어요. 큰 바위에 앉았습니다. 아빠, 물 드세요. 현우가 물병을 건넸습니다. 고맙다. 최진수가 물을 마시고 박미영이 수건으로 남편의 땀을 닦아줬어요. 여보, 무리하지 마요. 괜찮아. 정상까지 가고 싶어. 천천히 가요. 세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정상에 도착했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와, 경치 좋다. 현우가 감탄했습니다. 그러게. 오랜만에 보니까 더 좋네. 최진수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여보 사진 찍어요. 하며 박미영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가족 사진이 찍혔어요. 최진수가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웃고 있었어요. 좋은 사진이다. 아빠, 이거 액자에 넣어요. 그래. 그러자. 최진수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현우야, 아빠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요? 너.
행복하게 살아라. 아빠 걱정하지 말고. 아빠, 엄마 잘 모시고. 약속해. 네, 약속할게요.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울지 마. 오늘은 좋은 날이야. 하며 최진수가 현우를 안았습니다. 박미영도 두 사람을 안고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수요일 오후 3시 서울 대병원입니다. 최진수가 정기 검진을 받으러 왔고 박미영이 함께 왔어요. 진료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최진수 환자분,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진료실로 들어가고 김 원장이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최진수와 박미영이 앉았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김 원장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어떤가요? 박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암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대로 가면 한 달도 어렵습니다. 한 달이요? 박미영이 소리쳤습니다. 지난번에는 4개월이라고 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예상보다 빨리 악화됐습니다. 김 원장이 고개를 숙이고 항암 치료라도 시작하세요. 제발. 하며 박미영이 말했어요. 원장님 됐습니다. 최진수가 말했습니다. 여보. 박미영이 남편을 봤어요. 미영아, 내 결정이야. 존중해줘. 한 달이라고요.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요. 박미영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진통제만 처방해주세요. 최진수가 김 원장에게 말하고 알겠습니다. 하며 김 원장이 처방전을 썼어요. 두 사람이 진료실을 나가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박미영이 벽에 기대어 울고 여보, 어떻게 해요? 하며 말했어요. 미영아, 울지 마. 못 울어요. 한 달이에요. 한 달. 최진수가 아내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보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최진수의 집입니다. 현우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엄마 어떻게 됐어요? 현우야. 박미영이 울먹였습니다. 한 달이래. 아빠가 한 달밖에 못 산대. 뭐라고요?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최진수가 거실에서 나왔어요. 아빠. 현우가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항암 치료하세요. 제발요. 현우야, 아빠 결정 존중해줘. 싫어요. 조금이라도 더 사셔야죠. 아빠는 남은 한 달 행복하게 보내고 싶어. 최진수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아빠, 제발. 현우가 무릎을 꿇고 일어나. 왜 무릎을 꿇어? 하며 최진수가 아들을 일으켰어요. 아빠, 저 준비가 안 됐어요. 현우야, 사람은 언젠가 가야 해. 아빠도 그래.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현우가 아버지를 안고 세 사람은 거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금요일 오전 10시 한성건설 앞 카페입니다. 최진수가 창가 자리에 앉아 있고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며 강태수가 들어왔습니다. 형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 방금 왔어. 강태수가 마주 앉았습니다. 갑자기 연락하셔서 놀랐어요. 무슨 일이세요? 태수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최진수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강태수가 형님의 얼굴을 자세히 보는데 지난주보다 더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빛도 흐려져 있었어요. 형님, 얼굴이 안 좋으세요. 응. 그래서 부른 거야. 최진수가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형님 설마. 강태수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 췌장암이야. 사기.
강태수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남았대. 의사가 그러더라. 형님, 그게 무슨 로또 당첨은 진짜야. 근데 회사 그만둔 건 아파서였어. 최진수가 천천히 말하고 강태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수가 없었어. 너무 무서웠어. 치료는요? 항암 치료 하셔야죠. 안 할 거야. 남은 시간 편하게 보내고 싶어. 최진수가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형님,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너는 충분히 해줬어. 고마워, 태수야. 저는 아무것도 못했는걸요. 강태수가 눈물을 닦고 아니야. 내가 옆에 있어줬잖아. 하며 최진수가 강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수야, 너 어머니 잘 모셔. 네. 그럴게요. 효자 되어라. 약속해. 네, 형님.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카페 안에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슬픔을 몰랐어요. 형님, 회사 사람들한테는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너만 알면 돼. 왜요? 불쌍하게 보이기 싫어서. 최진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형님은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고맙다. 그렇게 말해줘서. 최진수가 일어서고 벌써 가세요? 하며 강태수가 물었어요. 응. 오늘 가족들이랑 제주도 가기로 했어. 여행 가시는구나. 응. 마지막 여행이야. 최진수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형님 돌아오시면 꼭 연락 주세요. 그래. 연락할게. 두 사람이 악수를 하고 강태수가 형님을 꽉 안았어요. 형님.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해, 태수야. 최진수가 강태수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오후 2시 김포공항입니다. 최진수, 박미영, 최현우가 짐을 들고 서 있어요. 탑승 시작합니다. 제주행 비행기 타실 분들은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자, 가자. 최진수가 앞장서고 세 사람이 탑승구로 걸어갔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최진수가 앉고 박미영이 가운데, 현우가 복도 쪽에 앉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지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여보, 제주도 몇 년 만이에요? 박미영이 물었습니다. 한 5년 됐나? 그때 참 좋았는데. 이번에도 좋을 거야. 최진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1시간 후 비행기가 제주도에 착륙했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불었습니다. 제주도 특유의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아, 공기 좋다. 현우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현우가 운전대를 잡았어요. 아빠, 어디로 갈까요? 일단 숙소 가자. 서귀포 쪽으로. 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제주도 풍경이 펼쳐지고 푸른 바다, 넓은 들판, 한라산이 보였어요. 와, 역시 제주도는 아름답네요. 박미영이 감탄했습니다. 사진 찍자. 현우가 차를 세우고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어요. 세 사람이 내려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고 갈매기가 날아갔어요. 여보, 여기서 한 장 더. 박미영이 남편과 함께 서고 현우가 카메라를 들었어요. 하나, 둘, 셋. 찰칵. 바다를 배경으로 두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좋은 사진이다. 최진수가 확인하고 아빠도 한 장 찍으세요. 하며 현우가 아버지를 세웠어요. 최진수가 바다를 보며 섰습니다.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흔들고 찰칵. 사진 속 최진수는 평온해 보였어요. 저녁 6시 서귀포 숙소입니다. 깔끔한 펜션이고 바다가 보이는 방이었어요.
짐을 풀고 세 사람이 발코니에 나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정말 예쁘다. 박미영이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저기 봐. 배가 지나가네. 그러게. 낚시배인가 봐. 최진수가 배를 바라보고 아빠 내일 뭐 할 거예요? 하며 현우가 물었어요. 성산 일출봉 가자. 거기 가고 싶었어. 좋아요. 일출도 보고. 그래. 일출 보러 가자. 세 사람은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수평선 아래로 내려가고 어둠이 찾아왔어요.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별 참 많다. 최진수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서울에서는 이렇게 많이 안 보이는데. 그러게요. 신기해요. 현우도 하늘을 보고 현우야. 하며 최진수가 말했습니다. 네, 아빠. 아빠가 없어도 엄마 옆에 있어줘. 네.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영아. 왜요? 고마워. 나랑 살아줘서. 무슨 소리예요? 제가 더 고마운걸요. 박미영이 남편의 팔짱을 끼고 세 사람은 오랫동안 발코니에 서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리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토요일 새벽 5시 성산 일출봉입니다. 세 사람이 정상에 올라가 있고 아직 어두웠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 서서 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춥지 않으세요? 현우가 아버지에게 담요를 덮어줬어요. 괜찮아. 고맙다. 최진수가 동쪽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곧 뜰 것 같아요. 박미영이 카메라를 준비하고 몇 분 후 수평선 끝이 빨갛게 물들었어요. 해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와! 사람들이 감탄하고 해가 떠올랐어요. 황금빛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정말 아름답다. 최진수가 중얼거리고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여보, 괜찮아요? 박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너무 아름다워서. 최진수가 눈물을 계속 오전 846 닦고 아빠. 하며 현우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현우야, 이 순간을 기억해. 평생. 네, 아빠. 세 사람은 해를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월요일 오전 10시 강남역 근처 카페입니다. 최진수가 자리에 앉아 강태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몸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아침에 진통제를 2알 먹었지만 통증이 가시지 않았어요. 문이 열리며 강태수가 들어오고 뒤에 이정훈 대리도 함께 있었습니다. 형님. 태수야. 정훈이도 왔네. 네, 형님. 제가 모셔왔어요. 강태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세 사람이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은데. 최진수가 물었습니다. 강태수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고 형님 이거 보세요. 하며 말했어요. 최진수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횡령 의혹 조사 보고서 마이너스 최진수 부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야? 최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사에서 형님 횡령 의혹으로 조사하고 있어요. 횡령? 내가? 네. 용인 현장 자재비 5천만 원이 빠졌대요. 강태수가 말을 이었어요. 그걸 형님이 빼돌렸다고 의심하고 있어요. 말도 안 돼. 나는 그런 적 없어. 최진수가 서류를 넘기는데 회계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형님, 이거 보세요. 형님 명의로 계좌 이체가 됐어요. 이정훈이 다른 서류를 가리켰어요. 최진수가 확인했습니다. 정말 그의 이름으로 돈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어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저희도 알아요. 형님이 그런 분 아니잖아요. 강태수가 말했습니다.
근데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상무님입니다. 이정훈이 조용히 말하고 상무가 하며 최진수가 놀랐어요. 네.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상무님이 회계팀장이랑 얘기하는 거. 이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님이 로또 당첨금 받았다는 소문 들으셨죠? 응. 상무님이 그 돈을 노리고 있어요. 무슨 소리야? 최진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형님한테 횡령 누명 씌워서 돈 뜯어내려는 거예요. 강태수가 말했습니다. 형님이 억울하다고 하면 소송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금 요구할 거래요. 그런 미친. 최진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형님, 이거 대응 안 하시면 큰일 나요. 나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무슨 소송을? 형님, 그렇게 당하실 거예요? 강태수가 목소리를 높이고 30년 다닌 회사에서 횡령범으로 찍히면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하며 말을 이었어요. 최진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현우 씨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횡령범이라는 소문 들으면 이정훈의 말에 최진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맞아. 현우가. 형님 싸우세요. 끝까지 싸워야 해요. 강태수가 최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최진수는 한참을 생각하고 그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증거가 있어? 네. 제가 녹음했어요. 이정훈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상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부장 로또 당첨금이 얼마라고 했지? 15억 정도 된다던데요. 회계팀장의 목소리였어요. 좋아. 횡령건으로 몰아서 합의금 5억 받아내. 알겠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최진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게 자식들. 평소 욕을 하지 않던 최진수의 입에서 욕이 나왔습니다. 형님, 이거 가지고 고소하세요. 강태수가 말하고 응. 그래야겠어. 하며 최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변호사 소개해 드릴게요. 제 대학 동기인데 형사 전문이에요. 이정훈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정훈아. 당연한 거예요. 형님이 억울하게 당하시면 안 되죠. 세 사람은 카페에서 대책을 논의했어요. 오후 2시 법무법인 정의 사무실입니다. 최진수가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어요. 30대 후반의 여자 변호사고 이름은 김수진이었습니다. 최 부장님, 이정훈 대리님한테 들었습니다. 네. 제가 억울합니다. 최진수가 서류를 건네고 김수진 변호사가 서류를 꼼꼼히 읽었어요. 이건 명백한 무고죄와 사기죄입니다. 고소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녹음 파일이 결정적 증거예요. 김수진이 말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한 달 안에 기소됩니다. 한 달. 최진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한 달이면 자신은 이미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부장님 괜찮으세요? 김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내일 바로 고소장 제출하겠습니다. 김수진이 서류를 정리하고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하며 최진수가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꼭 이기실 겁니다. 최진수가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댔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통증이 다시 밀려왔어요. 주머니에서 진통제를 꺼내 먹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중얼거렸어요. 저녁 7시 최진수의 집입니다. 박미영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고 최진수가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박미영이 다가왔어요. 응. 좀 피곤해서.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응.
변호사 사무실. 변호사요? 왜요? 박미영이 놀랐습니다. 최진수가 일어나 앉고 미영아, 회사에서 나한테 횡령 누명 씌우려고 해. 하며 말했어요. 뭐라고요? 로또 당첨금 때문에 돈 뜯어내려는 거야. 최진수가 오늘 일을 설명했습니다. 박미영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런 나쁜 사람들. 걱정 마. 증거도 있고 변호사도 있어. 여보, 몸은 괜찮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괜찮아. 이건 꼭 해야 해. 현우 생각해서라도. 최진수가 아내의 손을 잡고 현우한테는 말하지 마. 걱정할까봐. 하며 말했어요. 알았어요. 박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다녀왔습니다. 하는 소리와 함께 현우가 들어왔어요. 왔니? 저녁 먹자. 박미영이 밝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고 된장찌개와 생선구이가 차려져 있었어요. 아빠, 오늘 얼굴이 안 좋으세요. 현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좀 피곤해서 그래. 괜찮아.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진통제 먹으면 돼. 걱정 마. 최진수가 억지로 밥을 떴습니다. 하지만 입맛이 없고 몇 숟가락 먹고 수저를 놓았어요. 아빠, 이것밖에 안 드세요? 배가 안 고파서. 그래도 좀 더 드세요. 현우가 반찬을 아버지 앞에 놓고 최진수는 아들을 위해 조금 더 먹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목으로 넘기기가 힘들었어요. 밤 10시 침실입니다. 최진수가 침대에 누워있고 통증이 심해졌어요. 진통제가 듣지 않았습니다. 신음소리가 나오고 박미영이 잠에서 깼어요. 여보, 괜찮아요? 아파. 최진수가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병원 가요. 지금 당장. 하며 박미영이 옷을 입었어요. 괜찮아.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야. 안 돼요. 119 불러요. 박미영이 핸드폰을 들고 미영아. 제발. 하며 최진수가 말했지만 박미영이 소리쳤어요. 여보, 이러다 큰일 나요. 최진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했어요. 박미영이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남편이 너무 아파요. 빨리 와주세요. 주소를 알려주고 현우도 잠에서 깨서 나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현우야, 아빠가 너무 아파. 구급차 오고 있어. 아빠. 현우가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구급대원들이 최진수를 들것에 실고 세 사람이 구급차를 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밤거리에 울렸어요. 새벽 1시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최진수가 응급치료를 받고 있고 박미영과 현우가 밖에서 기다렸어요. 엄마, 아빠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박미영이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어요. 김 원장이었습니다. 보호자분들? 네, 저희예요. 박미영이 일어섰어요.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얼마나 안 좋은데요? 암이 급속도로 진행됐습니다. 복수도 차고. 김 원장이 말을 이었어요. 정확히 얼마나 남았어요? 박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길어야 2주입니다. 2주요? 현우가 소리치고 지난번에 한 달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며 말했어요. 예상보다 훨씬 빨리 악화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미영이 주저앉고 안 돼. 하며 울었어요. 현우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고 복도에 울음소리만 울렸어요. 새벽 3시 병실입니다.
최진수가 침대에 누워있고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박미영과 현우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진수가 눈을 떴어요. 미영아, 여보 깨셨어요? 박미영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 병원? 네. 응급실로 왔어요. 미안해. 걱정 끼쳐서.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미안해할 게 뭐가 있어요? 박미영이 눈물을 닦고 아빠 괜찮으세요? 하며 현우가 물었어요. 응. 이제 좀 괜찮아. 최진수가 아들을 봤습니다. 현우야 아빠가 얼마 안 남았대. 알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주래. 겨우 2주. 아빠, 미안하다. 더 오래 못 있어줘서. 최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 울지 마세요. 제발. 현우가 아버지를 안고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 밖으로 새벽 공기가 스며들었어요. 화요일 아침 9시 최진수가 병실에서 핸드폰을 켰습니다. 강태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형님, 고소장 접수됐어요. 회사가 난리 났습니다. 최진수가 강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태수야, 나야. 형님, 어디 계세요? 회사에서 형님 찾고 있어요. 병원에 입원했어. 서울대병원. 뭐라고요? 어디가 안 좋으세요? 괜찮아. 조금 쉬다 갈게. 형님, 회사에서 상무님이 경찰 조사 받으러 갔대요. 강태수의 목소리가 상기됐어요. 회계팀장도 같이 끌려갔어요. 그래. 잘 됐네. 최진수가 작게 웃었습니다. 형님, 이제 형님 결백이 증명될 거예요. 고맙다, 태수야. 내가 없었으면 못했어. 당연한 거예요. 형님. 전화를 끊고 최진수는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밝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그는 주먹을 쥐었어요. 2주 후 금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서울 서초동 법원 대법정이에요. 방청석에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최진수가 휠체어에 앉아 있고 얼굴이 많이 야위었어요. 뺨이 움푹 들어가고 눈이 깊게 패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박미영이 휠체어를 밀고 있고 현우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강태수와 이정훈도 함께 왔어요. 형님 괜찮으세요? 강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오늘은 꼭 봐야 해. 최진수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어요. 피고인 입장하겠습니다. 법정 직원이 외쳤습니다. 문이 열리고 상무와 회계팀장이 수갑을 찬 채 들어왔어요.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상무가 방청석을 둘러보고 최진수와 눈이 마주쳤어요. 상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최진수는 상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재판장님 입장하십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최진수도 힘겹게 일어나고 현우가 아버지를 부축했어요. 재판장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으십시오. 모두가 앉고 지금부터 피고인 박철수, 김대현에 대한 무고죄 및 사기 미수죄 선고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며 재판장이 말했어요.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먼저 검사의 구형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어요. 피고인 박철수는 한성건설 상무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최진수 부장에게 횡령 혐의를 거짓으로 뒤집어 씌워 금전을 갈취하려 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피고인 김대현은 회계팀장으로서 이를 방조하고 허위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두 피고인의 범행은 30년간 성실히 근무한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박철수에게 징역 3년, 피고인 김대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합니다. 검사가 자리에 앉고 상무의 변호인이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고 합니다. 변호인이 말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넘기고 피해자 최진수 씨 진술하시겠습니까? 하며 물었어요. 네. 최진수가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현우가 아버지를 부축하고 최진수가 앞으로 나갔어요. 방청석 사람들이 모두 그를 봤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선 최진수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판장님. 최진수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30년간 한성건설에서 일했습니다. 단 한 번도 거짓말 한 적 없습니다. 단 한 푼도 부정하게 쓴 적 없습니다. 최진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그가 상무를 가리켰습니다. 제가 로또에 당첨됐다는 이유로 저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30년 쌓아온 제 명예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최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방청석이 숨죽였습니다. 저는 지금 췌장암 말기입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2주 전 의사가 그랬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고 하며 최진수가 말을 이었어요. 박미영이 고개를 숙이고 울고 현우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가니까요. 최진수가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제 아들이 있습니다. 그가 현우를 봤습니다. 제 아내가 있습니다. 박미영을 봤어요. 이 사람들이 아버지를, 남편을 범죄자로 기억하게 할 순 없습니다. 최진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재판장님 부탁드립니다. 정의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30년 성실하게 일한 사람을 지켜주십시오. 최진수가 깊게 허리를 숙이고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짝짝짝짝. 한 사람, 두 사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재판장도 숙연한 표정이었어요. 피해자 진술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최진수가 자리로 돌아오고 현우가 아버지를 안았어요. 아빠 정말 멋있었어요. 고맙다 아들. 최진수가 아들의 등을 토닥이고 재판장이 망치를 들었습니다. 이제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금전을 갈취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무고죄이자 사기 미수죄에 해당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엄숙했어요. 특히 피해자가 중병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상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피고인 박철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김대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각각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합니다. 땅. 재판장이 망치를 내리쳤어요.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잘했다. 정의가 이겼어.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강태수와 이정훈이 일어나 박수를 치고 최진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겼다. 우리가 이겼어. 박미영이 남편을 안고 여보 정말 수고했어요. 하며 말했어요. 미영아 고마워. 끝까지 함께 해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상무와 회계팀장이 법정을 나가고 수갑 소리가 쟁그랑 울렸어요. 상무가 최진수를 보고 최 부장, 미안하오. 하며 말했지만 최진수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상무가 고개를 떨구고 끌려갔어요. 오후 1시 법원 밖입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최진수 부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어떤 심정이신가요?
최진수가 휠체어에 앉은 채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는 정의가 이긴 것 같아 기쁩니다. 최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일한 회사에서 배신당했을 때 정말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가족을 위해, 제 명예를 위해 끝까지 싸웠습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고 지금 투병 중이시라고요? 하며 한 기자가 물었어요. 네. 췌장암 말기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숙연해졌어요.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제대로 싸웠으니까요. 최진수가 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여러분, 최진수가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끝까지 싸우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세요. 최진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치고 시민들도 함께 박수를 쳤어요. 짝짝짝짝. 박수 소리가 법원 앞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녁 6시 최진수의 집입니다. 거실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한성건설 임원의 무고 사건 오늘 선고. 앵커가 말했습니다. 화면에 법정 앞 최진수의 모습이 나오고 말기 암 투병 중인 피해자 최진수 씨는 끝까지 싸워 승소했습니다. 하는 멘트가 나왔어요. 최진수의 인터뷰 장면이 나왔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TV 속 최진수가 말하고 거실 소파에 진짜 최진수가 앉아 있었어요. 박미영과 현우가 옆에 있었습니다. 아빠 TV에 나왔어요. 현우가 기뻐하고 그러게. 신기하다. 하며 최진수가 웃었어요.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문자가 쏟아졌어요. 형님 TV 봤어요. 정말 멋있었습니다. 마이너스 태수. 부장님 존경합니다. 마이너스 정훈. 아버지 자랑스럽습니다. 마이너스 현우 회사 동료. 여보, 문자 엄청 많이 왔네요. 박미영이 핸드폰을 확인하고 다 좋은 사람들이야. 하며 최진수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현우야. 네, 아빠. 아빠 자랑스러워? 당연하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예요. 현우가 환하게 웃고 고맙다. 그렇게 말해줘서. 하며 최진수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미영아. 왜요? 당신도 고생 많았어. 미안해.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더 고생했죠. 박미영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고 TV에서는 계속 뉴스가 흘렀어요. 하지만 그들은 TV를 보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일요일 아침입니다. 최진수는 침대에 누워있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었어요. 호스피스 간호사가 와서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박미영이 침대 옆에 앉아있고 현우도 와 있었어요. 아빠, 물 드세요. 현우가 물을 떠왔습니다. 최진수가 조금 마시고 고맙다. 하며 말했어요. 아빠, 오늘 기분은 어때요? 괜찮아. 편해. 최진수가 웃었습니다. 얼굴에 평온함이 있었어요. 여보, 강 차장님이 오신대요. 박미영이 말하고 그래. 들어오시라고 해. 하며 최진수가 말했어요. 잠시 후 강태수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형님, 왔니? 앉아. 강태수가 침대 옆 의자에 앉고 형님 어떠세요? 하며 물었어요. 좋아. 다들 덕분에. 형님,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강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데? 저희 어머니한테서 들었어요. 형님이 5천만 원 주셨다고. 최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셨어요?
형님도 힘드실 텐데. 강태수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태수야, 너는 좋은 친구야. 동생 같았어. 하며 최진수가 말했어요. 형님, 그 돈으로 내 어머니 편하게 모셔드려.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강태수가 최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수야, 앞으로 회사 생활 잘해. 네, 형님. 힘들 때 포기하지 마. 형님처럼. 네, 꼭 그렇게 할게요. 강태수가 눈물을 닦고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어요. 오후 4시입니다. 최진수의 숨소리가 약해졌어요. 박미영이 남편의 손을 꼭 쥐고 있고 현우가 아버지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힘들어요? 아니, 괜찮아. 최진수가 가까스로 말했어요. 미영아, 현우야, 내 아빠, 사랑해. 저희도 사랑해요, 아빠. 현우가 울먹이고 행복했어. 너희와 함께여서. 하며 최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여보, 저도 행복했어요. 정말. 박미영이 남편의 손에 입을 맞추고 미영아, 재혼해도 돼. 하며 최진수가 말했지만 박미영이 대답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당신만 생각할 거예요. 고마워. 최진수가 눈을 감고 여보 하며 박미영이 소리쳤어요. 최진수가 다시 눈을 떴습니다. 괜찮아. 조금 쉬고 싶어서. 네. 쉬세요. 편히 쉬세요. 박미영이 남편의 이마를 쓰다듬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저녁이었어요. 최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후회. 없어. 내 아빠. 잘 살았어. 최진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정의를 지켰으니까.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편안한 미소였어요. 여보. 박미영이 남편을 안고 현우도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방 안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어요. 최진수가 마지막으로 숨을 내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남아 있었어요. 3개월 후 한성건설 본사 로비입니다. 큰 액자가 걸려 있고 최진수의 사진이었어요. 밑에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운 사람 최진수를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액자 앞을 지나가며 고개를 숙이고 강태수가 꽃을 놓고 갔어요. 이정훈도 묵념을 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모두 최진수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같은 날 최진수의 집입니다. 박미영이 거실을 정리하고 있고 현우가 옆에서 돕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할까요? 현우가 상자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물건들이 담겨 있었어요. 보관하자. 다 소중한 거야. 박미영이 상자를 받고 상자 안에 버킷리스트 공책이 있었어요. 박미영이 펼쳤습니다. 제주도 여행, 현우와 등산, 미영이와 데이트, 정의를 지키기. 마지막 페이지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후회 없이 살았다. 행복했다. 사랑한다. 박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현우가 어머니를 안고 괜찮아.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야. 하며 박미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는 정말 멋진 분이셨어. 그래. 정말 멋진 분이셨지. 두 사람은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고 햇살이 따뜻했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마치 최진수가 그들을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1년 후입니다. 강태수는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최진수 형님의 빈자리를 채우고 회사는 투명하게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현우는 아버지의 당첨금으로 집을 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어요. 박미영은 남편의 이야기를 책으로 썼습니다. 로또보다 소중한 것이라는 제목이고 많은 사람들이 읽었어요. 용기를 얻었습니다. 최진수의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 퍼지고 돈보다 명예가 중요하다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정의는 이긴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교훈이 되었습니다. 서울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오늘도 최진수를 기억합니다. 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가족을 지킨 그 사람을, 후회 없이 산 그 사람을. 감사합니다.